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1997년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는 그저 평범한 한 해가 아니라 아직도 가슴 한편에 먹먹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격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맑게 갠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듯 어느 날 불현듯 닥쳐온 IMF 외환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길거리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굳건할 것 같던 기업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금을 모으며 나라를 살리려 애썼지만 그 상흔은 너무나 깊고 광범위했죠. 그때의 비극이 20해를 훌쩍 넘긴 지금 또 다른 얼굴로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재정적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니어 세대라면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겁니다. 과연 제2의 IMF는 정말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한 폭풍 속에서 우리 시니어들은 과연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으로 우리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던 1997년의 기억부터 다시금 더듬어 볼까 합니다. 1997년 겨울,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불길은 거침없이 한국으로 번져왔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해야만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국가의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치솟는 환율과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소식이 들려왔고 기업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깨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곡 가정의 해체로, 꿈의 좌절로, 그리고 삶의 파괴로 이어지는 아픔 그 자체였죠.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내어놓으며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그 장면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의 위기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기적처럼 IMF 위기를 극복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우리 사회 깊숙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를 넘어 생존의 위협이자 삶의 파괴를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그때와 같은 위기를 다시 겪게 될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위기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현재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위기의 징후들을 읽어내는 지혜일 겁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젊음이라는 방패막이가 없는 시기에 재정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회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20여 년 전 IMF 위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이 깊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때와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경제적 위기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100세에 육박하는 시대. 우리는 은퇴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길어진 노년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은퇴를 맞이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젊음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내는 위기의 얼굴은 과거 IMF 사태가 보여주었던 충격과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에는 기업 도산과 대량 실업이라는 직접적인 해일이 덮쳤다면 지금은 마치 집안이 서서히 침하하는 것처럼 은퇴 후의 삶 전반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침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고물가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익숙한 상품들의 가격표를 보며 깜짝 놀라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매일 장바구니에 담는 식료품부터 난방비, 교통비까지 모든 것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죠. 이는 단순히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넘어 시니어 세대의 고정된 소득을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소비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은퇴 후 연금이나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고물가는 생존의 위협과도 같은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물가와 함께 찾아온 고금리의 그림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는 한숨 쉬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에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자금 대출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대출의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고금리는 투자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식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려 가계 부채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핵심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며 10분 00초부터 15분 00초 구간에 해당하는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차의 마지막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 기획안의 파트 3, 현재 진행형 위기 징후들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더욱 분명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진행형 위기 징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바로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고물가의 기세일 겁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들은 날마다 가격표를 갈아 끼우는 듯하고 매일 쓰는 생필품은 물론이고 식탁에 오르는 밥상 물가까지 그야말로 안 오르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죠? 특히 은퇴 후 고정된 수입이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시니어 세대에게 이 고물가는 그야말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충분했을 생활비가 이제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몇 번씩 망설이게 되고 꼭 필요한 지출마저도 망설이게 되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넘어 우리가 계획했던 노후의 평온함마저 흔들리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죠. 여기에 빚의 무게를 더하는 고금리의 그림자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대출 창구에는 한숨 쉬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큰 금액을 변동금리로 안고 계신 가계에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금액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다른 곳에 써야 할 여유 자금마저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치솟는 금리는 비단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투자 시장에도 직접적인 찬물을 끼얹어 주식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하고 전반적인 경제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으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려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가계 부채 증가입니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빚의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중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집 한 채가 오히려 금융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이 통계들이 사실은 우리 이웃에 혹은 우리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 외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시니어 세대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때 불패 신화로 여겨지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에게는 자산 가치의 하락 가능성이나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이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기를 놓치거나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내의 위기 징후들에 더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소득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정한 시대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들이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위기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잡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시니어 세대에게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위기 징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등대, 시니어 재테크의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렵게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튼튼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 이상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같죠. 다음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마련이죠. 이때 연금이나 월세 수익, 혹은 배당금 등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비 올 때를 대비해 물을 받아두듯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생활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또한 불필요한 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이 곧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미리미리 정리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빚의 무게가 줄어들수록 마음의 여유와 재정적 자유도 커질 테니까요. 더불어 보유 자산의 구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산 재배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 창출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동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나 꾸준한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의 중요한 한 축은 바로 건강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죠.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활기찬 노년 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는 미래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하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며 자신만의 재정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마치 길을 모를 때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정확한 정보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할지 모를 제2의 경제위기는 과거 IMF 외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변수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죠.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두려워하기보다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지식과 대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재정적 평온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2의 IMF 위기 가능성과 시니어 세대가 불안한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로운 재테크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시니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찾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전략 중 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